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통장에서 300억 원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제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뭘 숨긴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생활, 비자금, 어쩌면 또 다른 가족까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부인, 그 300억은 원래 당신 것입니다. 남편분은 그걸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정체불명의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나 말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남편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오해받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저를 보호해왔다는 것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빨리 먹고 나가요. 저는 부엌에서 남편 민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죠. 응, 고마워. 민우는 신문을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50대 중반의 가장. 시청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했고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 그게 제가 아는 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요. 딸애가 온다고 했잖아요. 알았어. 6시쯤 들어올게. 민우는 언제나처럼 담담하게 대답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요. 남편분이 쓰러지셔서 지금 이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30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싸울 때도 있었고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삶의 반쪽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지금 잠깐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직 의식이 흐릿한 상태니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수진이에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민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네, 나예요. 괜찮아요? 민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무슨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면 말하지 마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아니, 지금 말해야 해. 뭐요? 뭘 말해야 해요?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사물함 열쇠 가방 안에 있어. 사물함 열쇠요? 왜요? 거기 서류들 있어. 만약. 무슨 소리예요? 당신 괜찮을 거예요. 저는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불길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했습니다. 수진아 들어, 만약 내가 안 되면 그 서류들 보지 마. 절대 건드리지 마. 무슨 소리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괜찮을 거라고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민우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저는 다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밖으로 나가 계세요. 저는 중환자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탈진한 듯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내가 안 되면 그 서류들 보지 마. 절대 건드리지 마. 민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왜 보지 말라고 한 걸까요? 저는 남편이 두고 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수첩, 볼펜 사이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사물함 열쇠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아이에게 아빠의 상황을 알리고 병원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시겠지? 응, 의사 선생님이 안정됐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류들 보지 마. 절대 건드리지 마.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저는 민우의 가방에서 꺼낸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니야,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어. 믿어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만약 중요한 서류라면? 만약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알아야 하는 거라면? 결국 저는 새벽 2시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들고 민우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작은 캐비닛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잠겨 있어서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일까?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강남의 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주는 민우. 취득일자는 15년 전. 15년 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전에 남편이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교의 아파트. 소유주 역시 민우. 이게 대체...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봉투를 열 때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총 5채나 됐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판교 아파트, 분당 상가, 제주도 땅, 그리고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 이게 말이 돼? 30년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부동산을 살 수 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작은 금고였습니다. 금고에는 번호키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딸의 생일, 민우의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제 생일. 8월 23일. 823. 삐삐삐.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잔액 300억 4,532만 원. 300억?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세어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00억이 맞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이야? 통장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2억씩, 어떤 달은 5억, 어떤 달은 10억. 무슨 월급쟁이가 이런 돈을. 그때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개설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8월 23일. 1995년?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잖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 통장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300억은 어디서 온 돈이죠? 저는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서류의 모서리에서 작은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강민재.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 생기면 연락하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왜 변호사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앉았어? 화장실 가려다가 엄마 무슨 서류 보고 있어요? 아, 이건 아빠 서류 좀 정리하려고.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통장을 봤습니다. 엄마, 그 통장 잔액이. 봤어? 300억이라고 써 있는데 진짜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방금 알았어. 어떻게 아빠가 이런 돈을. 모르겠어. 엄마도 이해가 안 돼.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뭐? 이중생활 같은 거 한 건 아니겠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모르겠어. 아빠가 깨어나면 물어봐야지. 엄마, 무섭지 않아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무섭긴 하지.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저는 서류들을 다시 캐비닛에 넣고 잠갔습니다. 하지만 통장과 명함은 따로 챙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300억이라는 돈과 여러 부동산이 있었다니. 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상태가 나아 보였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나야. 기분 좀 어때? 괜찮아, 미안해. 걱정 끼쳤지.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말한 거 사물함 열쇠 말이야. 민우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습니다. 그거 열어봤어? 응. 미안해. 혹시나 중요한 서류일까봐. 민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봤어? 서류들 그리고 통장. 통장까지 봤구나. 여보,
그게 대체 뭐야? 300억이라니,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도.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응? 그 돈 내 돈 아니야. 뭐? 남의 돈이야. 내가 잠깐 맡아놓은 거야. 맡아놓은 거? 300억을? 누구한테? 그건 말할 수 없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300억이 있는데 남의 돈이라고? 그래, 남의 돈이야.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니 대체 무슨 일인데요? 민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부탁이야. 그 돈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딸한테도요? 응, 지수한테도. 하지만 지수는 이미 알아요. 어젯밤에 서재에서 우연히 봤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지수가 알면 안 되는데. 왜요? 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민우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환자분 안정시키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저는 다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해요.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의 돈? 맡아놓은 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수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날씬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명함입니다.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희, 변호사 강민재. 제가 어젯밤에 발견했던 그 명함과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강민재 변호사?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절 알고 여기에? 남편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달려왔어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강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따로 말씀드릴 게 있으니 잠깐 밖에 나가시겠어요? 지금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강민재를 따라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수진 씨, 놀라셨죠? 뭐요? 통장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남편분이 제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께서 분명 통장을 찾을 거라고요. 당신은 대체 우리 남편하고 무슨 관계예요? 강민재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롭지만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난 15년간 함께 일해왔어요. 일이요? 무슨 일을요? 그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만 하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진정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그 300억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또 그 소리예요? 대체 왜요?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다니? 강민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신문 스크랩 기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가 상속 분쟁, 장녀 의문의 사망. 두 번째 기사, 거대 상속 재산 둘러싼 살인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세 번째 기사,
10년 전 실종된 상속녀, 시신으로 발견.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강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300억은 원래 당신 거예요. 박수진 씨. 네. 정확히는 당신이 상속받을 돈입니다. 상속? 무슨 소리예요? 박수진 씨, 당신은 태영그룹 회장 박재훈의 친딸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지난 30년 동안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 비밀을 숨겨왔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영그룹, 한국 10대 기업 중 하나. 박재훈 회장은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 누구로부터요? 강민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가족들로부터요.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모릅니다. 제시도, 계속, 약 알게 된다면. 강민재는 신문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도 이 기사 속 사람들처럼 될 겁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태영그룹 회장의 딸, 300억 상속금, 말도 안 돼. 하지만 강민재가 보여준 서류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제 출생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박재훈 회장이 남긴 비밀 유언장까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강민재는 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요. 왜요? 왜 굳이 저를 숨긴 거예요? 가족들 때문입니다. 박재훈 회장에게는 공식적으로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차남, 장녀. 하지만 회장은 첫 번째 부인, 즉 당신의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당신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장녀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회장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가족들은 당신의 존재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죠. 왜요? 상속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존재하면 상속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자를 배치했죠. 보호자요? 네. 민우 씨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남편이 보호자라고요? 네. 민우 씨는 원래 박재훈 회장의 경호팀 출신입니다. 회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신을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도. 강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민우 씨가 직접 설명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병원에서 전화 왔었는데. 응? 무슨 전화? 아빠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긴대요. 정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일반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지수가 달려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놀랐지? 미안해. 아빠, 이제 괜찮은 거죠? 응, 괜찮아. 걱정 마. 민우는 제 쪽을 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지수야, 너 잠깐 밖에서 기다려줄래? 제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재 변호사를 만났어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재를 만났어? 네. 모든 걸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제가 박재훈 회장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당신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호원이었다는 거.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대체 뭐였어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3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수진아, 대답해요. 저는 그냥 당신의 임무였나요? 민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맞아. 그 말에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임무였어. 너를 지키는 게 내 일이었지. 그럼 지금은요? 민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전부야. 임무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랑이야. 어떻게 믿어요? 3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을. 수진아, 나도 힘들었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수없이 많이. 하지만 말하는 순간 너는 위험해져. 무슨 위험이요? 내 가족들이야. 박재훈 회장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시작됐어. 그들은 상속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어.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 죽이려 할 거라고요? 응. 이미 여러 명이 죽었어. 회장님의 숨겨진 자녀들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너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어. 하지만 모두 사고로 위장된 살인으로 죽었어. 그럼 저도. 그래서 내가 널 지켜온 거야. 30년 동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믿어줘. 내가 널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던 날들,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당신 정말 날 사랑해요? 응, 사랑해. 진심으로. 증명해요. 어떻게? 모든 걸 말해요. 더 이상 비밀 없이.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말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민우는 침대에 기대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 나는 박재훈 회장의 개인 경호원이었어. 당시 회장님은 큰 고민이 있었지. 숨겨둔 딸,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저요? 응. 너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어. 양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자라고 있었지. 하지만 회장님은 알고 있었어. 언젠가 내 정체가 밝혀질 거라는 걸. 그래서요? 회장님은 나를 불렀어. 민우야, 내 딸을 부탁한다. 내가 평생 지켜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명령이었어요? 응. 처음엔 그냥 임무였어. 나는 군인 출신이었고 명령을 따르는 게 익숙했거든. 그래서 회장님의 지시대로 너를 관찰하기 시작했어. 관찰이요?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일하면서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지, 누가 너를 미행하지 않는지. 저는 섬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렇게 2년을 지켜봤어. 그리고 너는 대학에 입학했지. 그때 회장님이 새로운 지시를 내렸어. 무슨 지시요? 너와 결혼하라고. 네. 회장님은 생각하셨던 거야. 내 곁에 누군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를 내 남편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신 거지. 그럼 우리가 만난 것도. 응. 다 계획된 거였어. 너희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꾸몄지.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봄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우연히 민우와 부딪혔었죠. 그때 당신이 떨어뜨린 책 일부러였어요? 응.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을 미리 조사했어. 그리고 그 책으로 대화를 시작했지. 믿을 수가 없네요.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임무였어. 그럼 언제부터 진심이었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 내가 아프던 날이었어. 아프던 날? 응.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렸잖아. 나는 밤새 내 곁에서 간호했어.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기억나요. 그때 너는 잠꼬대로 중얼거렸어.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졌어. 인물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 진짜로 너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알게 되면 내 삶이 무너질 테니까. 차라리 내가 거짓말쟁이로 살더라도 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300억은요? 그건 회장님이 내게 남긴 유산이야. 원래는 내가 40세가 됐을 때 전달될 예정이었어. 40세요? 응. 회장님은 그때쯤이면 내가 충분히 성숙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 하지만 전 이제 41세잖아요. 맞아. 그래서 작년에 강민재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어. 이제 시간이 됐다고. 그런데 왜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위험해서. 아직도 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요? 민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복 형제들이야. 박재훈 회장의 공식적인 자녀들. 제 형제들이요? 응. 장남 박준혁, 차남 박준석, 장녀 박미선. 그들은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전쟁을 벌이고 있어. 그리고 숨겨진 자녀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지. 제거요? 응. 이미 2명이 죽었어.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 2.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사고로 위장됐어. 두 번째는 자살로 처리됐지. 하지만 둘 다 살인이야. 증거는요? 없어. 그들은 완벽하게 증거를 없앴어. 경찰도 의심만 할 뿐 입증하지 못했지. 그럼 저도 위험한 거네요? 응. 그래서 내가 계속 널 숨긴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재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우 씨,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박준혁입니다. 며칠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 씨를 조사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어떻게 제 존재를 알았죠? 민우 씨가 쓰러진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병원 기록을 추적하다가 단서를 찾은 것 같아요. 민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 수진이를 집에 혼자 두면 안 돼. 민우 씨, 진정하세요. 제가 경호팀을 배치했습니다. 경호팀? 네. 지금 수진 씨 집 주변에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민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강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재는 우리를 봤습니다. 수진 씨 집에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경호팀이 제압했지만 지수 양이 아직 집에 있습니다. 지수?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 우리 딸. 저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우도 힘겹게 침대에서 내려와 따라왔습니다. 여보, 안 돼. 몸 상태가 아직. 괜찮아.
딸을 보러 가야 해.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 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지수가 소파에 앉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야?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호원들이 빨리 제압했고 따님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침입자요? 네, 지금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침입자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 박재훈의 숨겨진 딸, 제거 대상. 그날 밤 우리는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강민재 변호사가 안전가옥을 준비했고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24시간 경호가 배치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가 도망치듯이 여기 와 있어? 저는 지수를 안치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출생 비밀, 300억의 유산, 그리고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 말도 안 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재벌 딸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는 엄마를 지키는 경호원이었고, 응. 지수는 민우를 봤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너한테도 말하지 못해서. 나는 그럼 뭐예요? 임무의 부산물? 지수야. 제가 놀라서 말했지만 지수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딸도 아니었구나. 그냥 엄마를 지키기 위한 위장 가족의 일부였던 거잖아. 아니야, 지수야. 민우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내 진짜 딸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믿어요? 엄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지수야, 아빠 말 들어봐. 처음엔 임무였을지 몰라. 하지만 너를 처음 봤을 때 아빠는 변했어. 뭐가 변했는데요? 아빠는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니게 됐어. 진짜 아빠가 됐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태어난 날 기억나. 아빠는 분만실 밖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그리고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아빠는 맹세했어. 이 아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우는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이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침입자를 조사했습니다. 누구였어요? 박준혁이 고용한 청부업자였습니다. 박준혁이요? 네, 태영그룹 장남입니다. 그는 지금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동생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상속자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금 300억이 다른 상속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박준혁은 자신의 몫을 늘리고 싶은 거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없습니다. 청부업자는 입을 다물고 있고 박준혁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수진 씨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제가요? 네.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세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 제 정체가 밝혀지잖아요. 그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그들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그들이 공개적으로 못 죽이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이대로 숨어 살 순 없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계속 도망치기 싫어요.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수진아, 여보, 이미 들킨 거예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알아요.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는 게 나아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유 원장, 그리고 박재훈 회장이 남긴 증언 영상까지. 증언 영상이요? 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녹화하신 겁니다. 수진 씨의 존재를 밝히고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희 법무법인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수진아, 정말 괜찮겠어?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강민재 변호사이고 오늘 꼭 박재훈 태영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의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쪽은 박재훈 회장의 장녀 박수진 씨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41세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고 박재훈 회장의 친딸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제 출생의 비밀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게 남긴 유산을 상속받고자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준혁 씨를 비롯한 공식 상속자들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DNA 검사 결과와 법적 서류가 있습니다. 제 정당성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숨어 계셨나요? 저는 잠시 제시도 계속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제 생명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협받았다고요? 네. 이미 2명의 숨겨진 상속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머물던 집에 침입한 청부업자가 제 사진과 함께 제거 대상이라고 적힌 메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자. 값비싼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입니다. 기자 한 명이 외쳤습니다. 박미선, 박재훈 회장의 공식적인 장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박수진 씨라고?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저 하나뿐인 딸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작된 거겠죠. 박미선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자 하니 300억을 노리고 나타났다면서요? 제 정당한 상속분입니다. 정당하다고요? 어디 숨어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돈 냄새 맡고 기어 나온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권리요?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박재훈 회장의 딸로서의 권리입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이 진짜 아버지 딸인지 제대로 밝혀드리죠. 그녀는 돌아서서 회견장을 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태영그룹 숨겨진 상속녀 등장, 300억 상속 전쟁, 새로운 국면, 박재훈 회장의 비밀딸, 상속권 주장.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제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질 거야. 알아요. 그들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못 건드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어떤 방법이요?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응, 함께.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기자회견 후 3일째 되는 날, 저는 법원에 상속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박준혁, 박준석, 박미선, 박재훈 회장의 공식적인 세 자녀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강민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는 있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고의 변호사팀을 꾸렸어요. 그래도 DNA 검사 결과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DNA는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할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당신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당신을 포기했다거나 혹은 당신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노린다거나. 말도 안 돼요. 법정에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첫 공판은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은 매일 저를 다뤘습니다. 어떤 기사는 저를 옹호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돈에 눈먼 사기꾼, 재벌 유산 노리는 여자, 30년 숨어 살다 돈 냄새에 나타난 위선자. 악플도 쏟아졌습니다. SNS에는 제 사진이 돌아다녔고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 정신 상태가, 지수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런 기사들 보지 마요.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요. 이미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가야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300억을 어떻게 쓸 생각이세요? 가족들과 화해할 의향은 있나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는 이미 상대 측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준혁, 박준석, 박미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4가 보만 234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희 측 변호사가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원고 박수진 씨와 고 박재훈 회장의 친자 관계가 99.9% 확률로
증명됩니다. 이해 없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이해 없다고요? 강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DNA 결과는 인정합니다. 박수진 씨가 박재훈 회장의 생물학적 딸인 것은 맞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물학적 딸이라고 해서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재훈 회장은 생전에 박수진 씨를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고 법적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회장님이 박수진 씨를 버린 건 아닙니까? 말도 안 됩니다. 강민재가 항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장님의 증언 영상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스크린이 설치됐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박재훈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야윈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박재훈이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내 딸 박수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숨겨야만 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가족들은 상속 때문에 서로를 죽일 준비가 돼 있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진이를 멀리 보냈다. 회장은 기침을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평생 너를 딸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는 항상 널 사랑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너는 내 몫을 찾아야 한다. 300억은 아빠가 너를 위해 모은 돈이다. 그리고 민우 고맙다. 내 딸을 지켜줘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측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강민재가 항의했습니다. 이 영상은 3명의 증인 앞에서 녹화됐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의심은 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 기일에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박미선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박수진 씨, 네, 포기하세요. 당신이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법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사들과 아는 사이인지 알아요? 뭐라고요? 이 나라에서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우릴 이길 순 없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거예요. 박미선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딸 지수 맞죠?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수가 왜요? 예쁜 딸이더라고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죠.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그냥 걱정되어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젊은 여자가 밤길을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는 박미선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나요. 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말렸습니다. 수진 씨, 진정하세요. 강민재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박미선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봤죠, 여러분? 저 여자의 본성을. 폭력적이에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상속녀 박수진, 법정서 폭력 소동, 돈에 눈먼 여자, 본성 드러내.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포기할까요? 수진아, 지수가 위험해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우는 저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이겨요? 저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숨어 살았던 게 맞는 선택이었구나. 차라리 계속 숨어 살 걸. 그런데 그때 강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준혁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지금 당장 뉴스를 켜보세요. 저는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박준혁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제 이복 누나가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확인했고 아버지의 증언 영상도 진짜였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동안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박수진 씨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준혁 씨, 그럼 소송을 취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와 원만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강민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저렇게 태도를 바꾼 거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응, 뭔가 석연치 않아. 박준혁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밤중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뭐지? 거실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실에는 민우와 강민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깼어? 박준혁이 왜 여기 있어요? 박준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동생 박준혁입니다. 동생?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요? 당신의 존재를요. 박준혁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씀하셨죠. 숨겨진 딸이 있다고. 그리고 그 딸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네. 아버지는 저를 가장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키는 임무를 제게 주셨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저를 위협했어요? 청부업자를 보내고 딸을 협박하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네. 박미선과 박준석입니다. 박준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동생들은 상속금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제거하려 했죠. 그럼 당신은? 저는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지만 법정에서는 연기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편이라는 걸 드러내면 동생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과 싸우는 척 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박준혁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마이너스 형님, 박수진을 제거하는 게 어때요? 박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너스 안 돼.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셨어. 박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너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마이너스 미선아,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잘못 생각하는 건 형님이에요. 300억이에요, 300억. 그 돈이면 우리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걸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미선과 박준석은 내일 체포될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당신의 계획이었어요? 네. 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음모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죠. 왜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준혁아, 너는 장남이다.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의무다. 특히 내 누나를. 그 아이는 평생 숨어 살았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내가 지켜줘라.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불쌍했어요. 불쌍하다고요? 네. 30년을 숨어 살면서 진짜 자신의 정체도 모르고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은 제 누나니까요. 다음 날 뉴스는 대서특필했습니다. 태영그룹 상속 전쟁, 충격 반전, 박미선 박준성 남매,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 박준혁, 이복 누나 지키기 위해 단독 수사,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미선과 박준석은 청부업자를 고용해 저를 죽이려 했고 이미 다른 2명의 숨겨진 상속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법정에 섰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박준혁은 회사 경영권을, 저는 300억을 받게 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박준혁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왔어요. 딸 수진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박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들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준혁 씨. 이제부턴 준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남매잖아요. 응, 준혁아. 우리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민우는 30년 동안 저를 지켜왔고 준혁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30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민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처음엔 임무였다고 했잖아요. 맞아. 처음엔 임무였어. 하지만 너와 함께 살면서 나는 변했어.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정말요? 응. 수진아,
너는 내 전부야. 이제도 앞으로도 저는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응, 평생. 그리고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비밀도 없이.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300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을 만들 거예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재단? 숨겨진 아이들을 제시도 계속 돕는 재단이요. 저처럼 정체를 숨기고 사는 아이들, 입양된 아이들, 그들을 도울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누나. 아버지가 원하셨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재단 이름은 희망의 다리로 정했습니다. 숨겨진 아이들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우는 재단의 보안 책임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거야. 내가 널 지켰던 것처럼. 여보, 고마워요. 우리 딸 지수도 돕고 싶대. 정말? 지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도우고 싶어. 고마워, 지수야.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뭐? 나 남자친구 생겼어. 진짜? 응. 준혁 오빠가 소개해줬어. 준혁이? 응. 착한 사람이야. 엄마한테 소개시켜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우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진짜? 응.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뭐가? 나를 믿어줘서 30년간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잖아요. 응, 그건 진짜였어.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 생각해봤어요. 뭘? 만약 제가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글쎄, 어땠을까? 아마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숨어 사는 것도 지켜지는 것도. 그래. 응. 차라리 몰랐던 게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덕분에 평범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 수진아, 너는 평범하지 않아. 응? 넌 특별해. 300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단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돕잖아. 그냥 아버지가 원하셨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야. 민우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줘서 앞으로도 지킬 거야. 평생? 응, 평생 함께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 하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끝. 300억의 비밀. 겉으로 보기엔 배신 같았지만 실은 평생을 바친 사랑이었습니다. 민우는 30년 동안 수진을 지켰습니다. 임무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딸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 어떤 아버지보다 딸을 사랑했습니다. 박준혁은 이복 누나를 처음 봤지만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숨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지켜줍니다. 오해받아도 비난받아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진과 민우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졌지만
진실로 이어진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실지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